안녕하세요. 코인 이엘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비트마인, 톱니,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좋지만은 않은 이유. 이거 2부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덜 중요한 거 다루고요. 후속작은 좀 더 중요한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보다는 물론 좋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면은 진짜 큰 대규모 스테이커 중에 하나거든요. 좋긴 한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2부작으로 만들 거고요. 제가 썸네일에도 썼지만 연말까지 이더리움이 7,000달러 달성하지 못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엔 루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이게 직접 얘기했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고 증거도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루머인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했습니다. 연말까지 7,0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톱니가 얘기했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이겁니다. 비트마인 스테이킹 여기 있고 마반 이래요, 마반. 그래서 이게 줄임말인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 그리고 이거를 해줄 협력사를 뽑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테크죠. 세계의 엘리트 파트너. 그러니까 스테이킹 전문, 그러니까 보안 쪽도 신경 쓸 그런 파트너들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용 인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테이킹 관련된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도 아마 참여할 것 같습니다. 거머넌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진입을 하는 비트마인. 실제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지분 증명이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당연히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코인이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이 예전에는 작업 증명, 예전에는 채굴이었어요. 비트코인처럼 채굴이었다가 그래서 그때 이더리움 채굴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지고 채굴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지분증명으로 바뀌었고 누군가가 스테이킹을 해줘야 노드에 스테이킹을 해줘야 그걸로 이자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분증명. 그걸 2.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스테이킹 물량이 늘었습니다. 보면 보라색 보면 보이죠? 꾸준하게 늘었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전체 발행량의 30% 정확하게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30%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 비트마인이 아무리 5%를 모아도 전체에 비하면은 적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스테이킹 돼서 잠겨있는 게 30%입니다. 얘네들은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얘들 대부분이 기관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분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건 3%죠. 3%를 모으는 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시중에 있는 이더리움을 다 끌어모아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더리움이 디지털 은이 아니고 디지털 원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사용되면 소모가 됩니다. 사용되면은 소각이 이루어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그렇게 3%를 끌어안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킹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첫 번째 거 설명을 해보면요. 그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마반 발표했고요.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된 물량은 전체 30%, 약 30%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현재 보유 물량이 3%를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3%를 넘었고요. 그래서 이 3%가 아까 앞서 말한 그 전문 스테이킹 업체한테 맡기면은 곧 33%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스테이킹 된 게 30인데 3%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비트마인 마반은 대형 스테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위권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일단 그건 나중에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33%가 되면은 30에서 33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스테이킹 물량이. 이렇게 되면은 발행 속도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자 지급 물량, 원래 지급되는 물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더 쪼개져서 나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30%를 각각 한 명으로 칠게요. 그러면 30명이 나눠 먹는 거를 33명이 나눠 먹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은 똑같고 쪼개지는 게 더 잘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비트마인이 대형 스테이커가 된다 그랬죠. 현재 1위는 리도입니다. 리도는 이제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 관련된 D 앱이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9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대충 비트마인의 3배가 좀 안 되죠. 2배 좀 넘는데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니냐? 리도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이게 다 리도의 물량이 아닙니다. 아마 99.9%가 유저들의 물량이고요. 유저들이 이 리도 D앱을 사용하면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나눠 먹는 방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여기도 4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데 코인베이스 자체 물량이 아닙니다. 유저들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이낸스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 거래소 그리고 스테이킹 풀 D앱이 따로 있고요. 아니면은
마켓 메이커도 이런 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 검증자 그룹, 그러니까 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런 검증자들도 있고요. 근데 익명으로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대형 스테이커가 있고 아마 비트마인이 들어오면은 자체 물량으로는 1등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리도나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은 대부분 고액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물량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앞서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기존의 리도는 재스테이킹이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면은 그거를 자동적으로 다시 스테이킹 원금에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을 계속해서 복리로 붙는 방식이죠. 네.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건 디앱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도는 또 따로 ST 이더라고 이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리도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으면은 펀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게 이 ST 이더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바로 풀리는 거를 막아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리도가 몇 년간 저렇게 재스테이킹 디앱을 유지한 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 중에 60% 정도가 노드 운영비, 그러니까 서버를 돌리면은 전기세라든지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보안 관련된 가격도 들어가고 그거랑 수익, 회사하고 기관급이면은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익을 나가는 게 60%고 이미 오랫동안 이 시스템에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 60% 소모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더리움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60%가 좀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되면은 지금의 이더리움 가격이 유지가 된다. 왜냐면은 사용이 되고 가스 수수료로 소모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60%면은. 근데 만약 와디프 만약이죠. 비트마인이 지금 자체 물량으로는 1위예요. 3%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얘네가 재스테이킹 없이 현재에 알려진 60% 이상의 이자, 그러니까 뭐 70%, 80% 이렇게 될 수 있죠. 혹은 100%를 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생태계가 교란될 겁니다. 네, 망가지고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물론 전문 스테이커를 고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 퍼센트를 정하는 거는 비트마인의 톱니일 겁니다. 비트마인에서 정하게 될 거고 만약에 자기네 비트마인 주식의 가격이죠. 그리고 배당률 이런 걸 따져가지고 60% 이상의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가격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톱니를 지금은 믿습니다. 왜냐면은 월가에서 알려진 부자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많이 샀고요. 그런데 자기네 주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월가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첫 번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비트마인은 결국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비트마인 주주들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금액이 지금 일단 초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이자를 받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비트마인 주식 홀더들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그냥 주식 사고 있으면은 배당이 나오니까는 지금은 배당이 없죠. 배당이 나오니까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이더리움 홀더한테는 좋은 거냐? 아니죠. 솔직히 저는 이더리움 홀더고 개인적으로는 그 스트래티지 셀러처럼 그냥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스테이킹해서 이자로 받아서 그걸 배당에 쓴다? 네, 그럼 이더리움 가격에는 좋진 않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평균 60%면은 이거는 현재의 생태계를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하지만 만약에 100% 이자 되면 그거에 준하는 이자가 이더리움 매도가 되면은 이거는 주가에는 좋겠지만은 이더리움 가격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따지면은 이더리움 하락 압력은 비트마인 자체에도 좋진 않죠.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문 스테이커를 구하겠지만은 결국 결정은 비트마인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 실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은 그걸 해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비트마인 주가를 보면은 일단 갭을 채웠네요. 여기는 갭을 채웠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최근에 약간 돌아선 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프만 보면은. 아마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많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살아나면은 비트마인한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짜에도 사들이고 있고 360만 개를 넘어서 이제 370만 개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 물량은 점점 빠집니다. 네. 진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이 10년 됐거든요. 채굴 때 빼고
최고 지분 증명은 몇 년 안 됐는데 그 체크한 날짜 중에 가장 최저입니다. 가장 최저로 내려갔어요. 네. 그런데도 금액은 아직 움직임이 없죠. 신기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비트마인은 현재 362만 개로 찍혀 있고 또 오늘 사서 이거 또 늘어날 겁니다. 숫자가. 이거는 곧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비트마인 아캄 사이트 지갑에도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이틀 전에 비트고에서 또 사서 들여왔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 익명 지갑에 있거나 아니면은 거래소 내에 있거나 그래가지고 알려진 바보다는 약간 적게 있습니다. 실제 공식 지갑 내에는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지금 윈터뮤트 마켓 메이커나 OTC 시장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프로핏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된 것들이, 손실된 것들이 점점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 달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는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리고 OTC 시장 보면은 이더리움 첫 번째가 원래 이거 6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다시 5,600개로 채웠습니다. 아직도 10,000개가 안 돼요. 원래는 40,000개까지는 봤습니다. 그 전에. 40,000개도 못 채우고 있어요. 다른 지갑에도 4,000개가 있고요. 두 개 합쳐봤자 10,000개도 안 됩니다. OTC 시장은 여전히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더리움 ETF입니다. 최근 5일 연속 샀습니다. 계속해서 ETF 안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사카 업그레이드 12월 3일 곧 됩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11월 29일이거든요. 12월 3일이면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기존에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레이어 1 향상은 크진 않습니다. 그냥 가스 리미트 좀 더 올려주는 거. 가스 리미트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에 이더리움 기술 연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이더리움한테. 대부분 레이어 2 지원을 위한 업그레이드고요. 그래서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정말 테스트넷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 수정까지 정말 많은 스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생한 개발진들 그리고 노드 운영자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더리움, 비트마인, 톱니 그리고 비트마인의 스테이킹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비트마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된 거 두 번째 우려되는 거 그거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지금 이더리움 기술 관련된 것들, 특히 비탈릭이 지금 뭐하고 있나. 제가 원래 예전에는 이더리움 영상이면은 다 비탈릭 관련된 그런 기술 영상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트마인 톱니로 넘어왔는데 지금 양자 저항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26년 개발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계정 추상화, 가스 리미트 이런 것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